진실보다 아름다운 거짓, 동강사랑. 가난하지만 행복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무엇 하나 줄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넘쳐흐르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그들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덮쳐오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지요. 그렇게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남편은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 날을 골똘히 생각했던 남편은 마침내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은 이웃에게 인삼 한 뿌리를 구해 아내에게 산삼 캐는 꿈을 꾸어 산에서 산삼을 구했다고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잔뿌리까지 꼭꼭 다 먹는 아내를 보고 자신의 거짓말까지도 철석같이 믿어주는 아내가 너무나 고마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삼을 먹은 아내의 병세는 놀랍게도 금세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기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론 아내를 속였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회복된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미소를 띄우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인삼도 산삼도 먹지 않았어요. 당신의 사랑만 먹었을 뿐이에요. 세상에는 진실보다 더 아름다운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랑이 있습니다. 높이 있는 사람보다 깊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보다 배려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재물이 부유한 사람보다 마음이 풍성한 사람, 성격이 보이는 사람보다 인격이 보이는 사람, 엄격한 사람보다 너그러운 사람이 더 좋습니다. 오늘은 진실보다 아름다운 거짓 동강사랑님이었습니다. 추억을 싣고 갑니다. 조종복. 비둘기요 통일어 모두 추억 속에 묻힌 일입니다. 한여름 털털 돌아가는 선풍기 바람에도 너무 더워 창밖으로 고개 내밀던 것도, 친구들과 마주 앉아 기타 치고 노래 부르던 아련함도 다 추억이 되었다. 50을 넘긴 나는 열차를 모는 기관사다. 이 일의 장점은 계절의 변화를 빨리 느끼며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는 보람이 있다는 것이다. 명절에 고향 가는 열차를 타기 위해 플랫폼에 빼곡히 들어선 승객들을 불호하면서도 내가 열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고향에 갈 수 있겠나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진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 열차 편의시설이 좋아지고 속도도 빨라졌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 사이는 멀어진 것 같다. 간이역은 점점 사라지고
숨차게 뛰어와 세워달라는 손짓에도 규정상 매몰차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운행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지만 아쉬움이 크다. 비둘기호가 다니던 그 시절에는 정차역이 많아 통학생 한두 명이 타는 간이역에도 정차했다. 등교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출근하는 직장인, 장에 물건 팔러 가는 보따리 든 할머니, 그들의 얼굴을 일일이 기억했고 어디서 타는지도 알았다. 어느 날 늘 타던 학생이 안 보였다. 전무는 발차하라고 체근했는데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 저만치서 학생이 뛰어오고 있었다. 늦잠을 잔 것이었다. 나는 빨리 좀 다니라고 잔소리하며 학생을 태웠다. 그땐 기관사 재량으로 잠깐 출발을 늦추고 태워주는 게 가능했다. 그뿐 아니라 무거운 책가방 메고 지친 얼굴로 내리는 아이를 반갑게 맞이하는 부모를 보며 따뜻한 사랑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에 쫓겨 급하게 출발하지 않고 조금 기다려주는 여유와 지나가는 열차에 손 흔드는 동심이 있는 그런 풍경 말이다. 나는 여전히 열차를 모는 일이 너무나 즐겁다. 더디 가더라도 추억을 줄 수 있는 기관사가 되고 싶다. 오늘은 기관사 조정복님 추억을 싣고 갑니다. 사과 좀 깎아주세요. 동강사랑. 암병동 간호사로 야간 근무할 때였다. 새벽 5시쯤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다.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불이 나게 병실로 달려갔다. 창가 쪽 침대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병동에서 가장 오래 입원 중인 환자였다. 무슨 일 있으세요? 놀란 마음에 커튼을 열자 환자가 태연하게 사과를 내밀며 말했다. 간호사님, 나 이것 좀 깎아주세요. 헬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니 맥이 풀렸다. 옆에선 그의 아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해도 되잖아요. 그냥 좀 깎아줘요. 다른 환자들이 깰까봐 실랑이를 버릴 수도 없어 사과를 깎았다. 그는 내가 사과 깎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이번에는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 했다. 나는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반으로 뚝 잘랐다. 그러자 예쁘게 잘라달란다. 할 일도 많은데 별난 요구하는 환자가 못마땅해 못 들은 척 사과를 대충 잘라주었다. 나는 사과 모양새를 여전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를 뒤로하고 서둘러 병실을 나왔다.
며칠 뒤 그는 상태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 3일장을 치른 그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다. 사실 새벽에 사과 깎아 주셨을 때 저 깨어 있었어요. 그날 아침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면서 깎은 사과를 내밀더라고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 깎아줄 수가 없었어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님이 바쁜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정말 고마워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나는 그 새벽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가. 한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의 전부였던 환자와 보호자. 그들의 고된 삶을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그녀가 눈물 흘리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나게 해줘서 고마웠다고. 그것으로 충분했노라고. 오늘은 사과 좀 깎아주세요. 동강사랑님이었습니다.